우선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은평구 저희 이제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활동하시면서 선생님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면서 제가 확인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 버전이 조금 달라갖고 PPT가 잘 안 열려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 글씨가 지금 잘 안 나와서 이거 빼고 그냥 나중에 사진만 보면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복지사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신사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주민 모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43명 회원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그 전에 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회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칙에 따라서 활동 중단하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전환을 하고 저희가 정회원분들은 지금 43명이 올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역량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랑 신입분들이랑 조금 이제 활동에 대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은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별로 스터디 활동이나 사례 실천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원래는 신사종합복지관에서 주민 모임으로 이제 소속돼서 시작을 해서 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모임이 그 기관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모임이 장기적으로 쭉 갔을 때는 저희가 기관에 소속돼 있는 그런 공식적인 모임보다는 기관에 나와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조금 이 모임을 끌고 나가보자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비영리 단체 저희가 민간 단체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제 시민참여예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여기 양천구 소속이시지만 저희가 비영리 단체는 사실 서울시 전체로 지금 보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저희 단체에도 좀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저희 지역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홍보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43명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43명이 전체가 모이는 자리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점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분야에 있으신 분들도 활동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만남이 어려워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낮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오전에 점심시간 전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반으로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모임도 낮에 저희 양천구에서는 혹시 낮에만 운영을 하시나요? 저녁반은 따로 없으시고요. 근데 낮에 활동하시는 데 비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르신 그 스터디 활동이나 그런 역량 강화 모임이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주 활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이제 저희가 사례 실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 이상 회원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당사자분들 저희는 이제 대상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당사자나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당사자 어르신들은 사실 저희가 어떤 조직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가서 활동을 하려면은 사실 우리 동네 복지사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기관 담당자랑 첫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민센터 이렇게 연계된 이제 주무관님이랑 같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직 그 사례 실천 활동은 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팁에서도 나올 건데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왜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가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 사업을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 사업의 우리 주민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참여를 하게 됐는가는 항상 그 모임 때마다 저희가 회원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되고 사실은 이 모임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좀 그런 의견들을 좀 자주 나누시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저는 2010년도부터 작년 3월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랑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기 엄마거든요. 아기가 작년에 이제 육아휴직을 끝나고 이제 복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복직을 했다가 저는 사실 육아휴직 외에는 제가 쉴 거라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그런 의지가 좀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더 커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자녀 때문에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제 말로만 들어봤던 그런 역할에 이제 그 위치에 제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경력단절이라는 게 저희 사회복지계에서는 더 크다고 느껴졌었던 게 사실은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런 일자리가 사실 많이 없어요. 사회복지계에서는 뭐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 단시간 동안 근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순 그냥 자원봉사 외에는 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당장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자원봉사라도 하면서 사실 자원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력서 나중에 뭐 쉬는 동안 뭐 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이력서 한 줄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순수하지 못한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더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겪으면서 사회복지사 단순히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나중에 무엇을 했느냐의 그 활동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어떤 게 있나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저는 은평구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아기 갖기 전에 이제 이사를 와서 은평구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오로지 인터넷에 이제 의지를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신사종합복지관에서 이 우리 동네 복지사를 이제 모집을 한다는 그 게시글을 정말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스터디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어르신 이제 다 사례 실천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우리 동네 복지사에 참여를 할 때는 나는 사회복지사 경력도 있고 이런 사례 실천도 해봤고 하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 정말 자신감이 넘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사회복지 그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이게 입장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 전에는 이 주민을 그 주민의 입장으로서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사실 기관에서는 이 주민들을 끌고 가야 되는 리더 아닌 그런 사회복지사로서 종사를 했을 때는 정말 이게 쉬운 줄 알았어요. 모입니다. 모이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주최자의 입장에서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계획대로 천천히 하다 보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주민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사실 저희는 좀 이제 연령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경력직이라고 자신감 있게 했지만 이미 저보다 우리 동네 복지사를 더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분, 없는 분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마인드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사실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더 열정적이시고 뭐라 해야 되죠?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100%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마음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참여를 해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신데도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이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니고 선생님들과 같은 주민의 입장으로서 다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는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기관에서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주민들끼리 모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이 모임이 지속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다르시고 일정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화합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양천구는 지금 딱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회원들이 모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수시로 이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랑 또 이렇게 또 맞춰 나가면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견고해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다시 이제 수시 모집이 아니고 정기 모집으로 해서 기수를 나눠서 이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정말 거만했구나, 어떻게 보면 좀 거만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정말 이제 우리 주민으로서 주민으로서 하려면은 어르신들의 입장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는 뭐가 필요할까? 나중에 이제 사례 실천을 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사회복지사 어르신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뭐 활동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분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찻동 아시죠? 네, 주민센터에서 이제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루트로 오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동네 복지사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어르신들이 기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희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돼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올 때
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올 때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어르신이 받으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눈에 보이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갔을 때는 뭐 당장 뭐 현금을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오픈을 좀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좀 처음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처음에 저희서 저희 어르신들이랑 계약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르신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이고, 그런 주민센터나 공공기관들이랑 함께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렇게 사람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나는 자원봉사자다.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자일까요?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대부분 기관 소속이 아니라고,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은 그냥 다 봉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우리 동네 복지사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강조를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그 복지사라는 그런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희한테 좀 신뢰감을 많이 주시고, 그 저희한테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말씀하셔도 나중에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사로 인식을 하시느냐, 자원봉사자로 인식을 하시느냐, 이게 조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좀 어르신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역에서 이제 오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요즘에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여기서 살면서도 복지관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등본이나 이런 거 떼는 거 말고도 내가 무슨 어떤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사들도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어르신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만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민간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좀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뭐 건강이나 경제적인 거나 주거 문제나 이런 공통적인 큰 문제들을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시면 정말 개인별로 원하시는 그런 문제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연계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로서 저희는 자원을 연계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당사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 중에서 이제 대화 스킬이나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어르신들께 그냥 단순히 연계를 해드리는 연계자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탐색을 하실 때 항상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돌아다니면서도 이 지역의 특색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런 시선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지나가다 이렇게 들리는 거 말고는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왔을 때 제가 딱 눈에 보였던 거는 여기 근처에 시장이 있죠. 그래서 시장 보니까 어르신들이 낮에 활동하시는 제가 눈에 보였던 거는 낮에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리고 대부분 끌개를
많이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끌개가 없으신 분들은 뭐 한 짐씩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르신들은 또 택시도 잘 안 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이제 낮 시간에 이런 시장을 많이 다니시는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는 정말 사소하지만, 그럼 우리 어르신, 내가 만약에 사례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은 낮 시간에 주로 어디를 가시는가? 그러면은 낮 시간 다니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 어떻게 이동을 하고 계실까? 어떤 거를 주로 일을 보러 다니실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어르신이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좀 어르신이 그런 패턴을 조금 잘 알고 그 어르신이 다니시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좀 같은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항상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제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정말 동네복지사로서 정말 포부 있게 이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있었던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점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고 경제 활동도 50세, 60대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 활동을 정말 단순히 우리 동네 복지사로서 봉사의 개념 또는 이제 그냥 이 주민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가 이것만 계속 아무런 그런 보수 없이 이걸 할 수 있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나중에는 조금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동네 복지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에서 뭐 사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냥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구에서 이제 뭐 취약계층 돌봄단이라든지 그런 공적 서비스들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활동가들을 뽑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활동을 하실 때 이 분야로 조금 계속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으로 사실 취업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꼭 정규직 사회복지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기관의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돌봄단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놓으시고 그런 거를 좀 목표로 삼고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더 내한테 그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더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사로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모든 선생님들이 좀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뭐 돌봄단 뽑는다더라, 아니면 뭐 50플러스 센터에서 뭐를 이제 활동가를 모집한다더라. 그럼 그거 전체를 다 공유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권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같은 복지사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이게 좀 제도권에서 저희가 이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조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기도 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그 공모 사업이 있어요. 각 구별로.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우리 동네 복지사 이름으로 따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이제 저희가 또 운영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교육이랑 활동, 그다음 어르신들 일회성 행사라든지 연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에는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아까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께 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재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전직 경력이라든지 기술 뭐 관련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또 저희가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강사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 저희 우리 동네 복지사 회원들이 직접 강의도 하고 저희가 수업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것들을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이런 리스트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사실 나중에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단순히 이게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조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과정들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원예치료사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화분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어르신들이랑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분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께 가서 저희가 활용도 하고 뭐 미술치료나 레크레이션 체조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배워서 이제 어르신들께 다시 재환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기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월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교육이 아니고 이건 정말 순수하게 회의를 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칙이 있어요. 그래서 회칙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뭐 다음 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례 실천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장, 뭐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동네 복지사에서 지금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관이나 공모사업, 기관 지원이 있거나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더라도 그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회비에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또 자부담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정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기본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연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당사자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럼 그 어르신들과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기관에서 저희가 음식도 직접 만들고 공연단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잔치를 마련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단순히 그냥 어르신들의 흥을 이렇게 돋구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끼리도 친밀도를 높일 수 있게, 또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외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끼리만이라도 조금 더 친하게 지내시고 조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마련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동주민센터랑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름 용품을 어르신들께 저희가 후원을 해드리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후원을 해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욕구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지금 여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떤 거를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런 욕구조사를 다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욕구조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예산 내에서 조금씩 짜가지고 저희가 그런 물품 사는 것부터 배분하는 것까지 또 저희가 다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것도 아까 어르신 초청 행사랑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내에서 어르신들 나들이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어르신들이랑 저희 우리 동네 복지사랑 1대2 매칭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도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연회비나 찬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좀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바자회에 저희가 사업단으로 참여를 해서 수익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도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간 부담금을 내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 활동으로 이제 그 찬조금을 이제 만들어 놨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랑 주기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 내에서 스터디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동별로 그 주무관님들이랑 나눠져 있어서 이제 같이 월 1회씩 계속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사례 실천을 하시다 보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특징은 사실 이 실천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점들이 많아요. 사실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사망으로 인한 종결 외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당장 뭐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례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찾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분은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례 실천을 종결을 해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공적 담당자분들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같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가 안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그냥 자유로운 의견을 주셔도 되고, 네, 궁금하신 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죠?